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오늘은 트럭팔에 대해서 마지막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인 투자가 현재까지 불가능한 프로젝트라서 크게 조회수 신경 쓰지 않고 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왜 한국인 투자를 받지 못하는지 트럭팔 회사 내 변호사한테 강한 유감이 있습니다. 트럭팔 회사도 자기 회사 변호사의 입장이라 가지고 감싸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여러 번 문의를 해봤거든요. 명확하게 아이러니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법규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랑 이제 컨택하는 포인트인 분도 본인도 이해를 못해요. 리스크가 있어서 못한다는 답변밖에 못 받았다, 피드백이 없었다라는 말밖에 없어가지고 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따로 컨택이 오기도 했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트럭팔 토큰의 구조하고 에코시스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소통방이 하나 있는데요. 방 제목에 상관하지 마시고 증권형 토큰 관련된 질문, 토론이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가장 빠른 뉴스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에 하단에 보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길게 생겨요. 그럼 이 길게 생기는 거에서 요 빨간색 부분, 플립의 INX 및 증권형 토큰 토론 및 질문 공간, 요거를 요 파란색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트럭팔 회사가 추구하는 주요한 구조거든요. 듀얼 플라이휠 이펙트를 차용해서 좋은 구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돌면 10바퀴 돌면 얘는 20바퀴 도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면서 빠르게 쇠퇴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경제학적인 모델이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더 빨리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트럭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비즈니스의 발전, 이제 트럭팔로 에코시스템에 의한 비즈니스의 발전을 이 커뮤니티 중심의 토큰 인센티브가 요거라는 겁니다. 요 토큰 인센티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물론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는 얘기지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블록체인상의 구조로서 얘네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그 모델을 채택했다는 거죠. 듀얼 플라이휠 이펙트다. 억지로 약간 끼워 맞춘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생태계를 뜯어보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 현재 STO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0.1달러에 한 개의 트럭팔 토큰을 사면 ERC1404, 지금 이제 요게 홀더인 겁니다. 0.1달러, STO 0.1달러 보이죠? 0.1달러를 산 요 사람은 ERC1404에 해당하는 토큰으로 받게 돼요. 자기 어디로 받냐? 메타마스크 등의 이더 월렛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럭 포인트는 이제 실제 유저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 요걸 쓰는 유저들. 이 이제 보상, 레퍼럴이든 뭐든 보상의 개념으로 트럭 포인트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생태계에서 사용된 모든 이 트럭팔 토큰, 그리고 디트럭팔 토큰을 바꾸려는 행위들, 모든 이 생태계에 대한 것들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트럭북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트럭북은 뭐 하는 거냐? 사용자가 비용 절감하고 세금 공제를 받거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임대료, 여러 가지 좀 이런 행위들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고요. 이 받은 사용료가 결국엔 수익이겠죠? 그 수익을 75%의 수익을 토큰 홀더들한테 다시 배당을 해준다. 돌고 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건 뭐냐? 요 숫자 이상하게 있죠. 얘네들은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지금 총 토큰노믹스를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5억 개가, 총 10억 개 토큰 중에서 5억 개가 이 생태계 사용자들을 위해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각 단계가 소진될 때까지 디트럭팔 토큰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이시죠? 트럭 포인트가 처음에는 5개면은 1개의 디트럭팔 토큰을 받았는데 점점 빨리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 생태계 요 이용자들이, 이 사용자, 엔드 유저들이 결국에는
트럭 포인트를 받아서 얼른 D 트럭8 토큰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하는 시스템인 거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받은 D 트럭8 토큰은 ERC20에 해당하는 토큰이고요. 요거는 중국인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당연히 중국 내부의 물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하진 않죠. 이 D 트럭8 토큰은 초기에는 고정된 비율로 1대1로 트럭팍 토큰으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D 트럭 포인트로 지금 요런 비율로 요런 비율이죠. 요런 비율로 D 트럭8 토큰을 받게 되고요. 보이죠?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D 트럭8 토큰은 처음에는 1대1로 트럭8 토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D 트럭8 토큰으로 바꿔준다는 말은 그걸 바꾼 사람은 또 여기 위치에 있다는 거죠. 투자자의 개념에 있는 거죠. 나는 생산자이면서도 투자자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받아서 바꾸면 나도 배당을 받는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관계가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배당을 받는다. 재밌죠? 토큰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를 한글로 지금 잠깐 바꿔놓은 거예요. 생태계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식인 거죠. 트럭8 세큐리티 토큰이 이제 있는 거고요. 아까 1대1로 바꿔준다는 그 D 트럭8 토큰, 요거는 ERC20이라고 했죠. 유틸리티 성격의 토큰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워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캐시백 뭐 그런 것처럼요. 그런 포인트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케이 캐시백 받았는데 그걸 토큰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세큐리티 토큰으로 바꿔준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권형 토큰 트럭8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각 특징을 소개해 드리자면 트럭8 토큰은 HGC 회사의 지분이 아니고요. 수익과 관련돼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반영된 발행인의 의무입니다. 어떤 권리? 수익에 대한 권리. 지분은 없다. 전에 INX랑 좀 비슷하죠. 트럭8 토큰 보유자는 뭐 발행자, HGC, 그리고 트럭8 플랫폼, 뭐 트럭8, 또 D 트럭8 뭐 토큰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 관리에 대한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발언권도 없고 뭐 지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수익에 대한 권리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럭 포인트는 현금 포인트 및 D 트럭8 토큰으로 상환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현금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교환 비율에 대해서는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안 보였고, 그리고 D 트럭8 토큰이 5억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캡이 없는 5억 개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발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D 트럭8 토큰 공급이 HGC와 발행자 간의 상호 합의가 되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하드캡이 안 닫혀 있으면. 그래서 D 트럭8 토큰이 대응을 해가지고 트럭8 토큰 5억 개가 예약은 돼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1대1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전환 비율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안정성을 지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조절해 가면서. 근데 이제 반대로 잘못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생태계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드캡이 없다는 거는. 그리고 이 하드캡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ICO 같은 거 할 때 보면 모금 금액의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모금 금액의 최고 상한선까지 정해야 일반적으로 참가자한테 좀 신뢰를 줄 수는 있어요. 일반 ICO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하드캡을 달성했는데도 자금이 몰려들면 더 이상 받지 않고 돌려줘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으로 입력되어 있으면은 하드캡보다 더 모인 자금은 자동으로 환불 조치가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이 하드캡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모을 때 하드캡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자칫 약간 스캠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트럭8은 이제 트럭8 토큰의 개수를 한정해 두고 있고요. 교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 가지고 초기 생태계 유입을 유도한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 추후에 교환 비율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뭐 모든 이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DYOR을 좀 해보고 판단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STO 장면이거든요. 지금 INX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STO에 인베스트 창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은 트럭8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전에
나왔던 장면을 한번 찍어봤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고요. 오프닝 되는 시간 같은 거 안 나와 있죠. 이제 무조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요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0.2달러에 총 2억 개. 곱하면 최대 모금 금액은 2천만 달러죠. 모집 기간이 아마 이니셜 클로징이라고 해서 아마 그 이후에도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니셜 클로징 처음에 이제 닫히는 거에 대한 목표치거든요. 회사의 목표가 한 달입니다. 그래서 8월 25일까지 1차 클로징에 대한 목표치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시멈으로 참가할 수 있는 인원수가 최소 투자 금액이 있거든요. 2,000불. 이 최소 투자 금액이 이게 2천만 불이 있으니까 나누면 최대로 2,000명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 요 말은 선착순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2천만 불을 다 샀어 혼자서, 그러면 한 명만 참가를 하는 거죠. 한 명이 그걸 다 가져갈 거고, 선착순이니까 조금 더 투자를 유도했다, 뭐 그렇게 생각들기도 하고요. 금지된 곳도 있어요. 이 투자가 금지된 곳이 있는데 보면 뭐 러시아, 뭐 버진 아일랜드, 카이맨 제도, 뭐 우리나라도 있고요. 이란, 쿠바, 북한, 시리아 이런 데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걸 눌러보면은 뭐 어느 나라라서 안 됩니다, 막 이런 게 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은 8월, 2월 말 기준으로 USDC로 배당을 하게 되고요. 요 계산이 2023년 2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다른 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던데, 제가 읽은 문서는 2023년 2월부터 계산이 된다, 배당금에 대한 계산이 된다는 내용이고, 배당 방법은 USDC 이더 월렛에 KYC를 받은 이더 월렛에 USDC로 8월하고 2월 1년에 2번 USDC로 배당을 받게 된다. 요 배당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투자 형태, 방법, 배당, 기업 구조 이런 걸 알아봤고요. 끝으로 결언을 한번 해보자면 세계 3대 상인이라고 있어요. 유대 상인,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 그 다음에 중국 상인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좀 재밌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라비아 상인은 우리 물건이 세상에서 제일 싸다 라고 하고, 유대인은 우리 물건이 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중국 상인들은 우리 물건이 제일 싸고 질도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 수완 좋다는 거죠. 그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이다, 선천적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유대인이나 뭐 인도 사람 뭐 숫자 셈이 빠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사업을 잘한다.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샤오미나 뭐 DJI 제품들 보면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뭐 싸고 질도 좋다. 뭐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만큼 또 뭐 질이 안 좋은 물건들도 나오긴 하지만 뭐 세계인을 사로잡는 제품들도 많이 내니까요. 그만큼 이 중국인의 상인의 상술이 적극적이고 다양하다는 걸 표현한 건데, 이 통제가 아주 심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금융 형태인 STO를, 그것도 외자 유치가 가능하게 미국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걸 보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거대한 물류 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트럭 산업, 그것도 이제 내수 시장이 세계적으로 큰 중국에서 초기 진입을 잘 진행하면은 크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종 사용자의 트럭 기사분들까지도 트럭 포인트에서 D 트럭팔 토큰, 그리고 다시 이제 트럭팔 증권형 토큰에 이르기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형태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럭이 78%란 거죠. 이 중국의 내부 물류에 굉장히 좀 전망이 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INX 투자자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시니까 말씀드리자면, 계약을 5%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기 펀드레이징 하면 5에서 7%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트럭팔 업체랑은 5%로 계약을 했고요. 이게 2천만 불이니까 다 하면 한 100만 불 정도, 1밀리언 정도의 수익을 INX는 가져갈 거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STO를 갓 시작한 만큼 성공적인 모금을 하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 STO 방식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하나 둘 나올 건데 다른 산업들도 기대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